ISA 의무가입 기간 3년 지나고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고 싶은 찐짠이들, 혹은 연금저축펀드로 어떻게 전환하는 건지 알고 싶은 찐짠이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꼭 유의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60일이에요. 여러분, ISA에서 매도한 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꼭 연금 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환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셨군요, 고객님. 저희가 준비한 혜택 드릴게요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단점.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단점을 준비하다 정말 머리가 깨져버릴 뻔했는데요. 김전부. 따단! 안녕하세요. 짜세요 부자들 김전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ISA 계좌 3년 만기 후 전략 3가지 중에 2가지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는 ISA 의무 가입 기간 3년 지났으면 ISA 안에 있는 거 다 팔고 계좌 해지하고 다시 ISA 재가입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은 지났지만 아직 1억 한도도 남았고 이 안에 있는 ETF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는 ISA 만기일을 연장한다. 자, 그리고 이번엔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ISA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조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거 준비하다가 제가 조져졌어요. 정말로 다양한 상황별, 성향별,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별 등등등, 진짜 경우의 수가 무슨 MBTI 16가지보다 복잡한 거예요. 제가 원래는 그걸 다 따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따지면 이 영상이 3시간짜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ISA 의무가입 기간 3년 지나고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고 싶은 찐짠이들, 혹은 연금저축펀드로 어떻게 전환하는 건지 알고 싶은 찐짠이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 ISA랑 연금저축펀드 어떻게 운용하면 좋은지 각자 상황에 맞는 Q&A 영상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만큼, 아니 솔직히 저보다 노후 준비에 진심인 재테크 선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선배를 모시고 진짜 길더라도 찐짠이들 고민 해결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거니까 일단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찐짠이들의 현재 ISA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고민, 상황 이런 거 남겨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른 오징어까지 쥐어짜듯이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SA 3년 의무가입 기간 지나고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는 방법.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방법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ISA 3년 의무가입 기간 지났고 매년 2천만 원씩 한도 맞게 넣어서 현재 ISA 안에 원금 6천만 원과 ETF 투자로 수익이 10% 정도 나서 6,6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한도 1억은 아직 못 채웠지만 다시 ISA 재가입해서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 서민형 400만 원으로 리셋하고 싶은 찐짠이의 상황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찐짠이는 만기일을 3년으로 설정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의무 가입되는 날도 26년 8월 1일이고 만기일 되는 날도 당연히 26년 8월 1일이겠죠. 왜냐면 만기일을 가입할 때 3년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만기일로부터 30일 안에 무조건 ISA 안에 있는 국내 개별 주식이든 국내 ETF든 국내 상장 해외 ETF든 내가 갖고 있는 주식과 ETF들을 다 매도해서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 돈에 대해, 즉 600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거죠. 그게 ISA 탄생 목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무 가입 3년 되는 날이 2026년 8월 1일인데 만기일은 2029년 8월 1일인 분이 있다. 그러면 30일 안에 매도 이런 거 신경 일단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계속 만기일이라는 표현으로만 써서 헷갈렸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이 적금 뇌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봐. 만기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한 거지. 아무튼 지금 찐짠이의 상황은 ISA 처음 가입할 때 만기를 3년으로 해놔서 의무 가입일 3년 되는 날과 만기일이 동일한 상황이라고 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럴 때는 무조건 만기일로부터 30일 안에, 근데 또 현금화 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여유롭게 8월 25일까지는 매도하면 깔끔하겠죠? 자, 매도한 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때 진짜 꼭 유의해야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60일이에요. 여러분, ISA에서 매도한 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ISA 만기 해지 자금을 연금에 전환하려면 ISA 해지 후 60일 이내에 전환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0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작정 입금하지 말기입니다. ISA에서 만기 해지한 그 돈들 있잖아요. 그 돈을 꼭 연금 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환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셨군요, 고객님. 저희가 준비한 혜택 드릴게요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이 뭔지 제가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면 좋은 이유. 방법은 심플하게 알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ISA에서 잘 굴리던 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야 하느냐, 왜 이게 좋다고 하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ISA 만기 자금을 옮기는 건 내가 노후 준비를 진심을 다해보겠다,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와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진짜 세제 혜택이 좋거든요. 세금 밀어주는 과세 이연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15.4%보다 엄청 적게 내는 연금소득세 혜택 등등 많은데, 아무래도 아직 목돈 쓸 일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돈을 조금 적게 옮기셔도 돼요. 왜냐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후에 5년 의무가입해야 되고요. 심지어 55세 이후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거예요. 언제 가입했든 20살에 가입했든 30살에 가입했든 55세 이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결혼 준비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인생에 큰 돈이 나갈 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연금저축펀드에 확 옮겨놨다가는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저축펀드 해지하고 돈 빼는 거 가능해요. 이 돈이 무슨 감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나 이런 걸 그대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 동안 다른 계좌에 돈을 넣어가지고 굴리는 게 좀 더 이득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너무 큰 목돈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일단 이 모든 자세한 상황별 영상은 오늘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 토대로 진짜 길고 긴 Q&A 영상 만들 거니까 거기서 제대로 다뤄볼게요. 어쨌든 포인트는 저처럼 결혼이나 전세보증 같은 적당히 큰 돈 나갈 일이 다 나갔다 싶은 분들은 이제 착실한 노후 준비생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게 좋아요. 자, 왜 좋냐? 첫 번째, 세액공제 해줍니다. 세액공제가 뭐예요? 우리가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절세제도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연금계좌에 돈을 넣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휴 우리 짬분이 노후 준비 잘하네, 아주 기특하네 하면서 내가 넣은 돈의 일부를 계산해서 연말정산 때 다시 내 통장으로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근데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맥스의 금액이 1년에 600만 원이거든요. 물론 IRP를 포함하면 전체 기준으로는 이제 연에 900만 원까지 적용되는데 일단 600만 원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ISA 만기된 자금을 연금전환에서 옮기는 데 한해서는 300만 원까지 추가로 룸을 열어줍니다. 대박이죠. 정확히는 전환 금액의 10%까지예요. 예를 들어 내가 ISA 만기 자금이 총 6,600만 원인데 이 중에 2천만 원만 연금저축펀드로 옮긴다. 그럼 여기 10%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러면 200만 원이 세액공제 추가 한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6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넣었어. 그러면 6천의 10%인 600만 원은 좋겠지만 이 세액공제 최대 한도 자체가 300만 원이라 나는 세액공제 한도 딱 맞출래. 이런 분들은 이제 3천만 원 딱 맞춰서 옮기는데 저는 연금저축펀드 너무 좋고 거기서 과세이연 혜택도 누리고 거기서 ETF 투자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옮기는 분들도 있는 거죠.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든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공제를 받고요. 이걸 초과하면 13.2%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ISA 만기 자금 중에 1,000만 원 연금저축펀드로 옮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10%인 100만 원을 세액공제 추가 한도를 받는 거죠. 그럼 100만 원에 16.5%면 16만 5천 원, 13.2%면 13만 2천 원을 공제받는 겁니다. 만약에 3천만 원 옮겨서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300만 원 딱 맞게 하면요. 16.5% 공제받아서 49만 5천 원, 13.2% 공제받으면 39만 6천 원. 사실 이렇게 쌓이는 돈도 엄청 크잖아요. 1년 연금저축 한도인 600만 원을 다 채웠어도 ISA 만기 자금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한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ISA에서 잘 굴리신 거 계속 노후 준비로 가져가시죠 하면서 연금저축펀드라는 매장에서 입장 이벤트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연금저축펀드의 단점.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단점을 준비하다 정말 머리가 깨져버릴 뻔했는데요. 안정적인 노후 준비만 생각하면 당연히 연금저축펀드는 그리 단점이 없어요. 근데 제일 큰 단점은 돈이 길게 묶인다는 건데, 물론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돈을 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로운 돈인 거죠. 근데 연금저축펀드에서 꼭 알아야 하는 거, 우리가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꾸준히 넣는 거잖아요, 이 돈을. 근데 노후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연금저축펀드 이미 이름에 그 연금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구조가 가장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연금으로 따박따박 받을 때 연금 소득세라는 걸 내거든요. 이게 나이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건 진짜 적은 세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혜택이 정말 좋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연금 수령 한도예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세금 할인 받으면서 1년에 꺼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급하게 다 빼지 마시고 이 속도로 나눠서 받으세요. 그럼 세금 깎아드릴게요 라고 정해주는 인출 속도 제한선이라고 봐야 될까? 이 선을 넘겨서 빼면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거운 세금이 붙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냐? 연금저축펀드와 IRP 같은 사적 연금에서 수령할 때는 1년에 1,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네, 1,500만 원.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 원금, 그리고 퇴직연금 일부는 1,500만 원 한도 계산해서 제외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낮은 연금 소득세율 내고요. 3.3에서 5.5%. 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1,500만 원이면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에 125만 원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투자하는 다른 ETF, 그리고 노후를 위해 배당금까지 준비한다면 그걸로 따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펀드 수령액 한도가 너무 적으니까 이 한도 자체를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진짜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외에 연금저축펀드는 과세이연, 저율과세 같은 장점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소득이 없어서 낼 세금이 없다면 ISA를 좀 더 굴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연금저축펀드 더 깊게 다루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 방법, 핵심만 빡 알고 싶은 찐짠이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ISA 3년 의무가입 기간 끝나고 혹은 의무가입 기간 이후에도 한도 더 채우려고 더 납입하다가 만기일 다가올 때쯤 연금저축펀드 전환 고민하는 찐짠이들 위해서 딱 요 정도 내용을 다뤄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노후 준비에 더 진심인 연금저축펀드 선배님 모시고 상황별 Q&A를 쫙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찐짠이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찐짠이들의 현재 ISA 연금저축펀드 상황과 고민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A 연금저축펀드
펀드 관련한 고민 위주로 쫙 다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다른 찐짠이들의 댓글을 좀 보면서 이거 내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데 싶으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가장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 댓글 위주로 먼저 풀고 그 외에 다른 상황들에서도 좀 풀어보려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찐짠이들의 말이 주부님 다 해결됐어요. 진짜 오늘 영상 속 시원합니다. 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랑 노후 준비 영역은 정답이 없고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찐짠이들이 부디 머리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다음 영상도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한 달 안에 그 Q&A 영상 꼭 만들어 올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제가 5명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할게요. 그럼 안녕!